자, 안녕하세요. 유동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8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주선이 상방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크기와 같은 가속도인 9.8m/s 제곱인 가속도로 상방으로 우주선이 가속 운동 중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이 우주인의 상황, 우주인이 말하는 것과 이거를 보고 이 우주선이 상방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우주 밖에서 보고 있는 우주인의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면은 자, 빛이 우주선 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서 쭉 가는데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빛을 봤을 때 여기 우주선 밖에 있는 우주인이 말하길 우주인 얘가 말하기를 얘는 빛은 직진하여 우주선을 통과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는 우주선을 통과하는 빛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주선 안에서 보면 빛은 뭐란다? 포물선 운동을 그리며 휘어져서 진행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는 이 휘게 만드는 힘이 상방 운동으로 과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mg에 해당하는 그 관성력이 이 휘게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지구예요. 지구인데 지구 안에서 그림을 보니까 지구는 뭐가 있어요? 지구에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거든요. 뭐 mg가 되겠네요. 근데 빛의 휘어짐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 안의 관측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고 있구나. 옆에 상방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도 어쨌든 이 중력 mg, 요 관성력 mg 때문에 빛이 휘는구나. 같은 말을 해요. 근데 둘이의 운동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각자 좀 해볼게요. 누구의 말이 이 왼쪽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주선 안에 있는 친구가 빛이 휘어진다. 우주선 밖에 있는 관측자는 빛은 직진하여 우주선을 통과한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다음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지구에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있고 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에서 빛이 발산이 될 때 그 빛이 나오는 빛을 지구에서 보고 별이 저기 있구나 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볼까요? 우리는 관측되는 별의 위치가 여기에 별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별이 여기에 안 있고 조금 좌측으로 가 있는 위치가 실제 위치래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위치에서 별이 관찰되는지 한번 보니까는 이 태양에 의해서 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중력장에 의해서 이 중력장을 통과하는 빛이 이 중력장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별의 실제 위치와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는 관측하는 별의 위치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이렇게 좀 공간과 시간을 좀 휘어지게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빛은 질량이 없어요. 즉 질량이 없다는 거는 주위의 질량을 가진 물질들과 상호작용,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휜다? 이 빛이 휜다? 근데 질량이 없는 빛이 휜다는 거는 만유인력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을 휘게 만드는 거는 만유인력이 아니라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결국에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은 중력은 이 주위에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중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글을 좀 볼게요. 뉴턴의 중력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뉴턴의 중력은 앞에서 말했듯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반면 힘인 반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빛이 무거운 천체 주변, 이 무거운이라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을 지날 때 중력이 휘어지는 현상은 뉴턴의 중력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뉴턴의 고전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는 별이었는데 지금은 은하예요. 은하를 보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은하가 여기랑 여기에 관측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똑같은 별이 4군데에서 관찰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4개가 각각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은하가 있지만 이 은하에 나오는 빛이 요 가운데 있는 거대한 중력장을 만드는 은하단에 의해서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이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휘어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얘는 빛의 지침성에 의해서 똑같은 은하가 2개가 관측이 된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4개가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발산하는 빛이 뒤쪽에 있는 빛이 더욱더 빛이 세고 정확하다면 어떻게 보일까? 이게 띠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중력이 강해서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시공간 모으는 역할,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요 가운데 무거운 은하단이 거대한 은하단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요 그림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네요. 교과서를 꼭 참고하세요.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오늘의 형성평가는 없네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